찢어지게 가난한 어느 초가집 마당에 다 허물어져 가는 우물에서 갑자기 뽀얗고 달큰한 막걸리가 콸콸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시사철 흙먼지만 날리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메마른 우물에서 어찌 이런 기막힌 술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깊은 우물 바닥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답니다. 충청도 어느 첩첩산중 바위 마을에는 집신코를 바닥에 툭툭 치며 허허 웃는 것이 오랜 버릇인 찢어지게 가난한 노총각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랫마을 기와집에는 고을 재물을 긁어 모으면서도 늘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남의 것을 탐내는 황 부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돌쇠네 우물에서 명품 막걸리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황 부자가 득달같이 달려와 억지 문서를 들이밀며 집터를 강제로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먼 황 부자가 물을 퍼올리자 기이하게도 막걸리는커녕 시궁창 냄새가 나는 맹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천하의 욕심쟁이 황 부자가 약한 자의 우물을 빼앗고도 온 고을에 통쾌한 웃음거리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하다가 제 꾀에 넘어가 큰 망신을 당한 황 부자의 통쾌한 사연입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험난한 충청도의 어느 깊은 바위 마을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이곳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 한 푼 없이 홀로 살아가는 30살 노총각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루라도 산에 올라 무거운 땔감을 베지 않으면 당장 그날 저녁 구들장에 불을 지피지도 못하는 참으로 팍팍하고 서러운 신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렸지만 뼈가 부서지게 일하고 돌아와 얻는 것은 겨우 끼니를 때울 묽은 옥수수죽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가난에 찌들려 살다 보니 돌쇠의 몰골은 바짝 마르고 까무잡잡하여 참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하고 맑은 눈빛만큼은 고을의 어느 양반집 자제 못지않게 올곧고 정직했지요. 돌쇠에게는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참으로 엉뚱하고 재미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닥쳐도 얼굴을 붉히는 법 없이 신고 있던 자신의 낡은 집신코를 마당 흙바닥에 대고 3번 탁탁탁 치며 허허하고 실없는 웃음을 짓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돌쇠의 그 착한 심성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며 아꼈답니다. 반면 산 아래 넓고 기름진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아랫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60살의 황 영감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황 부자라며 굽신거렸지만 속으로는 다들 침을 뱉고 욕을 했지요. 사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소작농들의 피눈물을 잔인하게 쥐어짜 쌀독을 채운 지독하고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황 부자는 고을의 제일가는 벼슬아치들과 뇌물로 끈끈하게 결탁하여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제 세상인 양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기름진 턱살이 출렁거릴 정도로 매일 고깃국을 먹으며 잘 사는 황 부자에게도 한 가지 꼴보기 싫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의 좋은 수확물을 보거나 재산을 가로챌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울 때면 을의 머리에 꽂은 비취색 옥비녀를 더러운 손가락으로 끈적하게 만지작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엎드려 눈물로 비는 농민들 앞에서도 황 부자는 옥비녀만 만지작거리며 돈이 없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라. 호통을 치는 핏도 눈물도 없는 모진 사내가 바로 황 부자였습니다. 이 고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기막힌 막걸리 소동의 진짜 시작은 불과 며칠 전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마당을 비치던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험한 산에서 무거운 나무를 베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돌쇠는 타오르는 목을 축이려
마당 구석에 낡고 깊은 우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진흙 바닥을 드러낸 지 벌써 반년이 넘은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고인 이슬물이라도 있을까 싶어 돌쇠는 캄캄한 우물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지요. 그런데 바싹 말라붙은 우물, 밑바닥에서 갑자기 사람의 신음도 아니고 산짐승의 울음도 아닌 기이하고 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뼈마디가 다 부서져 내리는 것 같구나. 위에 뉘 없소. 여기 사람 살려줄 뉘 기척 좀 해보시오. 깜짝 놀란 돌쇠가 달빛에 의지해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기괴한 몰골을 한 존재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엉거주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시뻘건 털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고 다해진 낡은 페랭이 모자를 비스듬히 쓴 무시무시한 털보 도깨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깨비의 거대한 몸집에서 어찌나 달큰한 술 냄새가 훅훅 풍겨 올라오던지 우물 밖 마당에 서 있는 돌쇠의 코끝까지 누룩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급히 헛간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을 찾아 우물 아래로 내려주었지요. 돌쇠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줄을 끌어올린 끝에 마침내 거구의 털보 도깨비가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으로 올라와 철퍼덕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살려주어 참으로 고맙소이다. 내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막걸리를 빚어내는 도깨비인데 어제 산 너머 주막에서 술을 너무 훔쳐 마시고 걷다가 그만 이 마른 우물 구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지 뭐요. 도깨비는 민망한 듯 붉은 얼굴을 긁적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기분이 좋아졌는지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무서웠던 마음도 잊어버린 채 도깨비의 익살스러운 춤사 위에 평소 버릇대로 낡은 집신코를 흙바닥에 탁탁탁 3번 치며 허허하고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집신을 치며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는 돌쇠를 보자 도깨비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참으로 가난해 보이지만 심성 하나만큼은 티 없이 고운 청년이로구만.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메마른 우물을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막걸리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기적의 술샘으로 만들어주겠소. 도깨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돌쇠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단, 나와 자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나만의 은밀한 비밀 약속이 하나 있지요. 내가 우물 밑바닥에 숨어 지내면서 맑은 막걸리를 위로 올려보낼 터이니 자네가 술을 길러 올 때마다 방금 한 것처럼 낡은 집신 코로 우물 돌담을 탁탁탁 3번을 내리치시오. 그 경쾌한 소리가 들려야만 내가 자네인 줄 알고 맛있는 술을 한가득 내어줄 것이오. 만약 다른 욕심 많은 놈이 와서 제멋대로 두레박을 내리면 썩은 시궁창 똥물을 퍼올려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 절대 아무에게도 이 암호를 발설하지 마시오. 그 다짐을 끝으로 도깨비는 연기처럼 우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돌쇠는 반신반의하며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돌쇠가 낡은 집신 코를 들어 우물 돌담을 탁탁탁 3번을 분명하게 내리쳤지요. 그러자 메마른 우물 바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메아리치더니 순식간에 달콤한 누룩 냄새를 풍기는 맑은 막걸리가 우물 위까지 가득 차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쇠가 바가지를 우물에 담가 한 모금 깊게 들이켜보았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황홀한 맛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고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지요. 착한 돌쇠는 혼자만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당장 굶주리는 이웃집 노인과 바틸로 허리가 휜 아주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막걸리를 사발 가득 퍼서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지요. 술을 마신 동네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 같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던 초가집 마당은 매일같이 신기한 막걸리를 맛보려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고, 돌쇠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집신을 쳐가며 가난한 이들의 타는 목을 축여주었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며칠 가지도 못해 욕심쟁이 황 부자의 귓구멍까지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산골짜기 허름한 집구석에서 명품 막걸리가 마르지 않고 솟아난다는 소식에 황 부자의 두 눈은 탐욕으로 번쩍거리며 핏발이 섰습니다. 당장 사나운 하인들을 대동하고 산을 기어오른 황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달큰한 누룩 냄새를 들이마시며 비취색 옥비녀를 끈적하게 만지작거리던 그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맛보고는 고을의 돈을 모조리 쓸어 담을 수 있겠다는 음흉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황 부자는 곧장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돌쇠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내 아비가 10년 전 빌려간 보리쌀 2가마니가 이자가 불어 10가마니가 넘었다. 이자 한 푼 갚지 않았으니 이 집터와 우물은 오늘부로 내가 전부 압류하겠다. 당장 짐을 싸서 방을 빼거라. 그것은 황 부자가 형방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로 꾸며낸 거짓 빚 문서였습니다. 돌쇠가 억울하다며 눈물로 항변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돌쇠를 흙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무력하게 두들겨 맞은 돌쇠는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지만 상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돌쇠는 분통을 터뜨리는 대신 흙 묻은 낡은 집신코를 바닥에 탁탁탁 3번 조용히 내리치더니 피식하고 미소를 지으며 허허 웃음을 흘렸습니다. 깊은 우물 바닥에서 지켜보고 있을 털보, 도깨비와의 굳건한 비밀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돌소에는 쫓겨나면서도 저 악랄한 자들의 탐욕이 맞이할 비참한 파멸을 차분하게 기대하며 복수의 판을 짰습니다. 집을 강탈당한 돌쇠는 산 아래 낡은 주막에 머물며 주모에게 황 부자의 동태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모는 혀를 차며 황 영감이 자네 집 우물가에서 거창한 막걸리 잔치를 벌인다며 고을 사또 나리까지 초대해 엽전을 쓸어 담을 작정이라오 하고 일러주었지요. 돌쇠는 이내 마을 어귀의 최고령 노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은밀히 탐문했습니다. 노인은 황 부자네 종놈들이 거대한 은장과 비단 장막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네. 사또에게 잘 보여 벼슬자리까지 얻으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라며 귀띔해 주었습니다. 2번의 치밀한 탐문을 거치자 돌쇠의 머릿속에 완벽한 사냥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약자의 피눈물을 짓밟고 권력자와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황 부자의 그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가장 완벽한 덫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마침내 예고했던 막걸리 잔칫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좁은 마당은 화려한 비단 장막으로 눈부시게 변해 있었고 고기 굽는 연기와 가야금 소리가 진동했지요. 막걸리를 맛보려는 양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틈으로 돌쇠도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고을의 절대 권력자인 사또가 가마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잔을 빼는 사또를 향해 황 부자는 흙바닥에 닿도록 비굴하게 굽신거렸습니다. 맹물이 술로 변하는 우물을 사또 나리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며 아부를 떨었지요. 황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상투에 꽂힌 비취색 옥비녀를 만족스럽게 만지작거리던 중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죽인 채 황 부자의 역겹고 탐욕스러운 손놀림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황 부자가 거대한 나무 두레박을 직접 잡고 깊은 우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푹신한 비단신이 신겨진 그의 발에서는 집신 암호 소리 따위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털보 도깨비가 분노의 눈빛으로 빈 두레박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가득 채우는 기척을 아는 사람은 오직 돌쇠뿐이었지요. 얼굴 핏대가 시뻘개지도록 무거운 밧줄을 영차영차 끌어올리자 마침내 두레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올라온 것은 뽀얀 막걸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구더기가 허옇게 둥둥 떠다니는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 흙탕물이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덮치자 양반들이 구역질을 시작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황 부자는 냄새를 맡지 못한 채 사또에게 바치기 전 자신이 먼저 맛보겠다며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꾸액 하는 비명과 함께 황 부자가 입속에 썩은 흙탕물을 사또의 얼굴을 향해 분수처럼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비단 관복이 시커먼 진흙으로 엉망이 되자 벼락 같은 불호령과 함께 포졸들이 달려들어 황 부자에게 곤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물 안에서 진흙 덩어리 하나가 솟구쳐 오르더니 곤장을 맞던 황 부자의 얼굴 정중앙에 철퍼덕 명중했습니다. 개처럼 마당을 기어다니는 황 부자, 앞으로 낡은 집신을 신은 돌쇠가 차분히 걸어 나갔습니다. 돌쇠는 사또에게 자초지종을 아뢰고 익숙하게 집신 코를 우물 돌담에 탁탁탁 3번 내리쳤습니다. 다시 끌어올린 두레박에는 달콤한 누룩내음이 진동하는 뽀얀 막걸리가 넘실대고 있었지요. 그 기막힌 맛을 본 사또는 무릎을 치며 하늘이 억울함을 돕고자 내린 우물이라 감탄했습니다. 사또는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빼앗은 우물을 돌쇠에게 원상복구시키고 거짓 문서를 꾸민 죄를 물어 황 부자의 양반 신분을 박탈하라 명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거둔 이자를 모두 배상하게 하고 가담한 자들을 옥살이시켰으며 결국 황 부자의 곡간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참한 웃음거리로 묶여 끌려가는 황 부자를 보며 돌쇠는 집신 코를 탁탁 치며 세상 이칠한 남의 귀한 복을 힘으로 빼앗는다고 온전히 제 것이 되지는 않는 법이지요. 라며 조용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듯 탐욕에 멀어 약자의 소중한 것을 무력으로 빼앗으려 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욕심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스스로를 시궁창에 빠뜨리는 법이지요. 세상은 순리를 따르며 베푸는 자에게 맑은 샘물을 내어주고 탐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통쾌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댓글에 통쾌 2글자만 남겨주시면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설화공방이었습니다.